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코파일럿과 같은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업무를 하는 것은요,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업무용 프로덕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장은요, 그런 프로덕트를 쓰는 것 말고 그냥 챗GPT, 그러니까 챗봇 그 형태 자체를 이용해서 업무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의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상황을 설정해 볼게요. 실제로 시청에서 챗GPT를 주제로 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청의 요구는 강연 중간에요, 챗GPT가 실제 업무에 쓰이는 것을 시연을 통해서 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막 뒤져봤거든요. 뒤져보니까 경기도 체육대회가 열리더라고요. 체육대회 부대 행사를 챗GPT로 기획을 한다 라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가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행사 기획안 작성의 시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챗GPT한테 홈페이지 링크를 줬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컨셉을 살펴본 후에 경기도 체육대회의 부대 행사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20가지 정도만 제안해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가지 정도의 행사 기획안이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좀 어디선가 많이 본 기획들인 거죠. 그래서 좀 너무 특색이 없고 진부한 기획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걸 해줘 라는 식으로 요구해서는 안 되겠다, 평범하게 요구하는 것을 벗어나서 조금 다르게 행사 기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발끈이라는 키워드와 결합해서 개최할 만한 부대 행사를 제안해 줄 수 있어? 10가지 정도, 이렇게 질문을 구성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신발끈 묶기 대회인데요, 가장 빠르게 신발끈을 묶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신발끈 아트 워크숍은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의 신발끈으로 예술작품 만들기고요, 신발끈을 활용한 독창적인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는 신발끈 패션쇼도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신발끈 디자인을 경쟁하는 신발끈 디자인 대회, 그리고 전문가가 가르치는 다양한 신발끈 묶는 기술을 배우는 신발끈 매듭 마스터 클래스 등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그냥 첫 번째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최하기에 가장 그럴듯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신발끈 묶기 대회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끈 묶기 대회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줘 라고 다음 단계 질문을 했습니다. 챗GPT는요, 신발끈 묶기 대회의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었어요. 신발끈 묶기 대회는 참가자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신발끈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묶는 경기입니다. 이 대회는 속도, 기술, 그리고 정확성을 시험하는 재미있고 창의적인 이벤트로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개인 또는 팀으로 경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묶는 기술이나 스타일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대회는 관람객들에게도 즐거움을 제공하며 우승자에게는 상품이나 상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는 커뮤니티를 결속시키고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창의력과 민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었습니다. 공적인 행사나 이벤트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행사를 소개할 때 왜 신발끈 묶기 대회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생각나서 재미있으라고 신발끈 이벤트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말하자면 이 신발끈 묶기 대회에 의의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신발끈 묶기 대회와 경기도 체육대회라는 두 가지 행사를 이을 만한 컨셉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결속의 끈이라는 컨셉으로 신발끈 묶기 대회와 경기도 체육대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컨셉은 신발끈 묶기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 사이의 협력과 단결을 강조하며 체육대회 전반에 걸쳐 공동체 의식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대회 개막식에서 신발끈 묶기 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경기도 체육대회의 스포츠 정신과 잘 어울리며 모든 참가자가 하나 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원래는요, 의의가 먼저 있고요. 그 의의나 컨셉에 따라서 행사 기획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참신한 시도가 나오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해본 거죠. 행사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의의를 만들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꽤 괜찮은 행사와 그에 따른 그럴듯한 의의가 나온 것입니다. 강연하는 날에 이 신발끈 묶기 대회의 의의를 보여드리니까 그냥 예시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 너무 좋은데? 이 정도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의의도 좋고 실제 준비나 참여도 간단한 것 같으니까 무대 행사는 신발끈 묶기로 정하고요. 실제 기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러면 신발끈 묶기 대회를 기획해 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각종 항목에 맞춰서 내용이 생성되었습니다. 목표는 참가자들이 팀워크와 속도를 겨루며 신발끈을 빠르고 정확하게 묶는 대회. 그리고 참가자는요,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요. 개인 및 팀 참가 가능하고, 규칙에 대해서는 설명은 대회 시작 전에 하고 신발끈 묶는 기본 규칙과 절차를 설명해 줘야 된다. 경기 방식은 예선, 준결승, 결승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는 시간 제한 내 신발끈 묶기로 진행이 되고, 이런 세부 사항들이 항목별로 다 생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평가 기준이나 상품, 홍보는 어떻게 할지, 안전조치, 후원 및 협력까지 항목별로 자세하게 내용이 생성되어서 기획의 틀이 갖추어진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신발끈 묶기 대회를 준비하기까지의 타임라인을 설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킨 건 아닌데 알아서 6개월 전 것과 3개월 전 것 이렇게 두 가지 타임라인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저는 이 중에 조금 짧은 3개월짜리 타임라인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3개월 전에는 기획 및 준비 단계로 대회 컨셉 및 규칙을 정의하고요. 예산 계획 수립하고 장소 선정 및 예약하고 후원사와 파트너십 개발해야 한다. 이런 게 나오고요. 2개월 전에는 홍보 및 참가자 모집,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라인 등록 시스템 구축, 지역 커뮤니티나 학교, 스포츠 클럽 등을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이 이제 타임라인에 설정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1개월 전, 2주 전, 대회 당일, 심지어 대회 후 일주일 이내 여기까지 타임라인과 할 일 목록이 제시가 됩니다. 이 대회 후에는요,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감사 메일을 발송하고 소셜미디어 및 웹사이트에 결과 및 사진을 게시하고, 그리고 후원사와의 결과 보고 및 감사 인사를 하라는 거죠. 와, 기계가 감사 인사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심하게 타임라인까지 챗GPT가 다 설정해 줍니다. 주어진 대로 타임라인을 골랐지만 사실 질문 자체에 한 달 동안처럼 기간을 명시해서 타임라인을 실제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는 있습니다. 행사라는 것이 기획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짜달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였어요. 그런데 돈의 범위와 단위를 안 정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예산안을 짜줘 했더니 총 4,550달러가 들어간 예산안을 짜서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한국 돈 500만 원에 맞춰서 예산안을 다시 짜줘 라고 가이드를 제시를 했거든요. 실제 예산안은 이렇게 틀이 나오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서 짜면 굉장히 빠르게 이 예산안을 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행정 업무에서 기획을 할 때 챗GPT를 쓰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조금 더 자동화되어서 사용될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챗GPT는 챗봇 형태니까 관련 데이터만 입력하고 태도를 정해주면 바로 고객 서비스 및 지원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고객 문의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고객 서비스에 챗봇이 도입되면요, 24시간 7일 내내 상담이 가능해져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 돼요. 콘텐츠가 중요한 업무들에서 여러 콘텐츠들을 양산하는 것도 챗GPT의 장점입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뉴스 기사나 블로그 포스트, 심지어 소셜미디어 콘텐츠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기사처럼 객관적 수치를 전하는 뉴스의 경우 AI가 자동으로 작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교육 및 트레이닝에 챗GPT를 도입해서 쓰는 회사도 많이 늘었죠. 챗GPT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요,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가상교육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회사들은
챗GPT를 활용해서 시장 동향을 분석한다거나 고객 행동을 분석한다거나 경쟁사 분석 등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는요, 투자 결정이나 마케팅 전략, 제품 개발 과정에 활용됩니다. 또한 소매업체들은 구매 패턴, 고객 만족도, 피드백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챗GPT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 선호도에 따른 제품 추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차원에서 챗GPT가 도입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회사의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쟁력으로 보자면 의미가 좀 떨어지긴 하죠. 회사가 AI 프로덕트를 어떤 것에 쓰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일의 편의가 달라질 뿐 경쟁력은 그다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쓰는 것을 자신도 그대로 쓰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챗GPT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경쟁력이고 생산성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업무를 할 때 그 업무에 대한 상의와 정리, 분석 등에 쓰기 시작해서 서서히 제안, 창의, 기획 등으로 확대해 가다 보면 AI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따라 완전히 다른 답을 내주는 것이 AI이고요. 또한 질문의 연세에 따라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모르는 것이 AI입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AI는 질문에 따라 다른 결과를 제공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은 AI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이 개선되고요. 데이터 기반의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AI의 응답 품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직장에서 실질적인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AI와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특정 전략과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은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질문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정보와 니즈를 얻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죠. AI는요, 확장된 나이면서도 그리고 제한된 상대방이기도 하죠. AI에게 질문만 잘해도 나와 남에게서 바라던 인사이트와 정보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다 정리해 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제 이런 방법들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연습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달라진 결과를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